안녕하세요. 로우코드 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주 의뢰를 받아서 제작한 앱인데요. 주차 관리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웹브라우저 인베드 기능을 활용해서 외부 사이트를 앱에 넣어서 포함을 할 거예요.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어포인트 목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하고요. 주차 관리 앱이라고 적을게요. 제목이랑 유저 메일을 하나 적을게요. 그리고 회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등록한 사람, 그 다음 회사 적고요. 사유도 적어볼게요. 콘텐츠, 그 다음에 자동차 넘버 적을게요. 됐죠?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있어야겠죠? 몇 시간인지.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티켓으로 할 거예요. 종일권,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kind of 티켓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들어가야겠죠? 날짜 및 시간을 넣고요. 시간을 포함할게요. rdat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쉐어포인트 리스트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앱을 만들어 볼게요. 앱에 들어가셔서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쉐어포인트에 들어가셔서 아까 만들었던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오피스 365 커넥터를 연결할게요. 사용자 커넥터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룩 커넥터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이유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메인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홈으로 바꾸고요. 여기에 제가 로고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미지를 하나 추가하고 업로드를 할게요. 제가 로코남이라는 이 로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다 넣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삽입해서. 버튼이 두 개예요. 여기에 주차 등록이라고 적을게요. 여기에는 주차 예약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하얀색으로 하고요. 테두리를 연하게 한번 칠해 볼게요. 됐죠? 자, 먼저 만들었으니까 이제 주차 등록 화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화면을 만들어야겠죠? 자, 스크린 2에 이제 등록 화면인데 이제 내비게이트를 걸어 줄게요. 여기다가 내비게이트 스크린 2 이동을 할게요.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린 2로 넘어왔죠? 이제 등록자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을 추가할 건데요. 콤보 박스를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 사용자 커넥터를 연결할 거예요. 사용자 점 서치 유저가 있어요. 서치 유저의 서치 텀은 콤보 박스에 서치 텍스트고요. TOP는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저는 10명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필드 가셔서 이걸 이제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게 디스플레이 네임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오죠. 한 명씩 넣을 거니까 이거는 단일 선택으로 할게요. 여러 항목 선택 허용을 해제를 해주고요. 레이블을 넣어서 정보 입력이라고 적을게요. 글씨는 20, 굵게 해서 한 30 정도 해도 되겠네요. 30 정도 하고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입력해 주시고 텍스트 밑에 넣어서 등록자 이것도 굵게 한 15, 20 정도 해서 우측 정렬하고요. 방문 거래처, 방문 사유, 등록은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방문 거래처는 이제 수기로 적어야겠죠? 삽입해서 텍스트 입력 가져오시고요. 힌트 텍스트에 거래처 회사명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기본값은 지우고요. 복사해서 방문 사유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방문 사유는 예, 미팅 등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 하나 또 추가를 해서 등록하면 이동이라고 적어주실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을 검색을 하고 여기 넣을 수가 있겠죠. 이제 이 값들을 이제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패치 함수를 쓸 건데요. 패치 주차 관리에 디폴트 주차 관리 그리고 이제 각 데이터들을 넣을 거예요. 타이틀은 이제 등록자죠. 등록자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selected display name 들어갈 거고요. 유저 이메일은 요거 복사해서 메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는 방문 거래처가 들어가겠죠. 마지막으로 방문 사유죠. 컨텐츠죠.
방문 사유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긴 보이지 않지만 RDate가 있죠. RDate는 today가 들어갈 거예요. now가 들어가도 되겠네요. 어차피 지금 시간이 중요하니까 now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뜨게 할 거예요. 팝업이 뜨고 그 팝업에 외부 사이트를 연결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그 외부 컴포넌트를 연결을 해줘야겠죠. 여기 보시면 구성 요소 가져오기가 있죠. 여기 이제 코드 눌러주시고 해당되는 구성 요소를 가져올게요. 이거였죠.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져왔죠. 여기에 이제 링크가 필요한데요. 주차 관리에 해당되는 링크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어요. 요거를 팝업을 띄울 거예요. 일단은 팝업 띄울 때 전체 다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컨테이너를 가져올 겁니다. 컨테이너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컨테이너에 붙여넣을게요. 됐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크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흰색으로 투명도를 좀 줘가지고 팝업 느낌 나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가져오고요. 이게 잘 안 움직이는데 조금 가져오기가 힘들어도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 치고 들어가면 해당되는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닫기 버튼을 또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타이머예요. 제가 구현하려는 기능이 이 웹사이트가 없어져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일단 팝업 먼저 만들고 어떤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타이머를 하나 추가를 해 놓을게요. 타이머도 추가를 했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비지블을 좀 변경을 해줄게요. 타이머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등록 화면을 누르면 업데이트 컨텍스트 타이머라는 변수가 true 값이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true 값이 되겠죠. 그리고 닫기 버튼은 업데이트 컨텍스트 타이머가 false가 되게 할게요. 자, 됐어요. 그다음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 이 타이머가 문제인데 타이머에 일단 시간을 1분 정도 돼 있거든요. 이거를 자유롭게 고쳐주세요. 30초가 됐던 뭐 1분이 됐던 자유롭게 고쳐주시고 여기 위에다가 이 타이머를 일로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이렇게 쭉 길게 빼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여기 표현을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고 글씨는 이제 색깔을 좀 칠해서 보이게 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변경을 해주는데 보세요. 이거 이제 지우고요. 라운드 다운 3000시간, 3만이죠. 3만 마이너스 타이머 1의 밸류 값을 빼고 나누기 1000을 할 거예요. 그래야 몇 초인지 정확히 나와요. 이게 밀리세컨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올림은 그냥 0으로 하면 전체가 나오겠죠. end 초 후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동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타이머가 돌면서 이 시간이 가고 해당 시간이 되면 이제 내비게이트 하게 할 거예요. 타이머에 on 타이머 end 속성에 한번 가볼게요. on 타이머 end가 있죠? 여기다가 내비게이트 해야겠죠? 내비게이트 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으니까 notify 함수를 써서 완료됐다고 알려줄게요. 주차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적어주시고 notification type success로 하겠습니다. 닫기 버튼은 내비게이트를 하면 돼요. 내비게이트 홈으로 가면 돼요. 닫기를 누르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왜 닫기 버튼 하면은 이제 그냥 홈으로 가게 했냐면 이 화면을 보여줄 때, 온 비접을 때 아예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요. 업데이트 컨텍스트 여기다가 변수를 걸어줄 거예요. 타이머가 false가 되게. 사실 이거는 버튼 누를 때 해도 되고 이게 보일 때도 돼요. 근데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화면이 보일 때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루트로 여기를 들어가더라도 false 값으로 변해버리니까 해당 화면이 안 보이죠. 지금 같은 케이스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라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저기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화면으로 진입을 한다면 그때마다 이제 변수를 걸어주는 것보다 이 화면이 보일 때 걸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자, 등록하면 다시 한번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가 동작을 하게 해야겠죠. 스타트가 있어요. 스타트를 눌러주시고 자, 스타트에 이 타이머가 언제 스타트를 하냐면 타이머가 true일 때 스타트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타이머가 true가 되면서 동작을 하고 이 동작이 끝나면 저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주차 등록이 완료됐다고 뜨겠죠.
이 주차 등록이 완료됐다는 메시지는 이 닫기 버튼에도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를 때마다 주차 등록이 완료됐다고 뜨겠죠. 됐죠? 그 다음에 닫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 이제 정보들이 비어 있는 경우는 얘가 등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등록 화면에서 이제 앞에 만약에 is blank, 자, 요 값이 비어 있다. 콤보 박스에 selected 값이 비어 있거나 5월 아니면 is blank 텍스트 인풋 1이죠. 텍스트 인풋 1에 텍스트 값이 비어 있거나 5월 is blank 텍스트 1-1이죠. 1. 텍스트 값이 비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notify 함수를 쓸 거예요. notify 빈 칸을 모두 채워주세요. 적어주고 에러 메시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정상 작동해야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할 때 타이머를 리셋을 해줘야 돼요. 리셋을 하지 않으면 이 타이머가 기존에 있던 초를 그대로 계산해서 이어서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15초까지 지나고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일로 오면 15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리셋 타이머 1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머가 리셋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이름 넣고 등록 화면을 누르면 타이머가 이제 시간이 변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시간 동안 내 주차 정보를 넣겠죠. 닫기를 눌러도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고 15초가 지나도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외부 데이터를 API 형태로 끌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쉐어포인트에 저장되는 것과 외부에 저장되는 게 달라요. 그렇다고 팝업을 띄워버리면 사람들이 거기서만 입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넘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입력한 것들이 보세요. 그대로 있죠. 요거 리셋을 한번 해줘야 돼요. 이 리셋을 이 버튼 누를 때 할게요. 리셋 콤보 박스 1을 리셋을 하고요. 리셋 텍스트 인풋 1 그리고 리셋 텍스트 인풋 1-1 이렇게 할게요. 누르면 리셋이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구현이 완료가 됐어요. 여기는 홈 버튼 만들어서 항상 홈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지 아이콘 하나 넣고요. 여기다가 홈 버튼 하나 만들게요. 홈에서 내비게이터 홈으로 해야겠죠. 자, 여기서 화면 복제를 누르고요. 스크린 2-1이 되죠. 여기는 주차 예약 신청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더 위에 여기는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해요. 등록자는 그대로일 거고 추가로 필요한 게 예약이기 때문에 입차 일정이 필요하죠. 입차 일자, 그 다음에 거래처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차량 번호가 필요하겠죠. 차량 번호, 그 다음에 이제 주차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차종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차종. 여기까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 시간은 드랍다운을 쓸 거예요. 삽입해서 입력에 드랍다운 있죠? 드랍다운에 1시간, 2시간, 종일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됐죠? 이름은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고 입차 일자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입력의 날짜 선택이 있는데 자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날짜 선택기 같은 경우는 모던 컨트롤을 좀 좋아해요. 그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옵션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서 업데이트 쭉 내려보시면 현대식 컨트롤 및 테마가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닫고 지울게요. 삽입하면 여기 이제 모던 컨트롤이 뜨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날짜를 써요. 저는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이거 외에는 사실 잘 안 써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해제를 눌러요. 날짜 선택기만 좀 선택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디폴트 값이 있어야겠죠? 자, 디폴트 값 selected date 값을 today로 바꿔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량 번호는 이제 얘를 123나 1234 이렇게 적어주시고 차종 여기도 차종이 드랍다운으로 되어 있어요. 드랍다운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게 이제 일반 차량, SUV, 전기차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더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약 신청이라고 바꾸고요. 온셀렉트 속성에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패치를 해야겠죠. 패치 주차 관리에 디폴트 주차 관리 들어가고 타이틀은 등록자 selected display name 그 다음에 유저 메일은 콤보박스 1에 selected 메일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차 일자가 또 필요하겠죠. rdate는 요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selected date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가 있죠. 컴퍼니 여기 넣어주시고 텍스트 input 1-2 .txt 그 다음에 차량 번호 카 넘버는 1-4 .txt 그 다음에 주차 시간 KOT죠. KOT는 이 값에 이제 selected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selected value 값 넣어주시고 차종 차종은 제가 칼럼을 안 만들었죠. 제가 쉐어포인트에 차종은 안 만들었어요. 차종은 지울게요. 이렇게만 넣죠. 이렇게만 넣고 정렬을 좀 해볼까요? 맞춤에 세로 균등 여기도 맞춤에 세로 균등해서 좀 붙여볼게요. 그리고 이제 가로를 안 닫았죠?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왜 아웃룩 커넥터를 연결을 했냐면 주차 예약 같은 경우는 주차가 예약이 되면 담당자가 외부 사이트에 예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람이 가야겠죠. 그래서 그 알람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넣어서 다음 수식을 넣고요. 오피스 365 커넥터에 샌드 메일이라고 있어요. 샌드 메일에 특정 이메일 주소를 넣을게요. 이메일 주소 넣고요. 그 다음에 서브젝트 주차 예약을 한번 넣어볼게요. 주차 예약 신청 안내 해서 넣고 내용을 또 넣어야겠죠? 내용은 등록자는 등록자 and 요 값이겠죠? 요 값 가져오고요. and 차일자 and 입차 일자는 rdate죠. rdate 가져오고요. and 거래처명 컴퍼니 가져오고요. and 차량 번호 and 주차 시간 이렇게까지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마지막 요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메일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홈으로 이동을 좀 할게요. 내비게이트 홈 그리고 노티파이 주차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띄우고요. 석세스로 이제 성공 메시지를 띄울게요.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빈칸이 있으면 이제 또 오류가 나게 해야겠죠. 귀찮지만 조금 열심히 좀 해봅시다. 밑으로 쭉 내리고요. if is blank 첫 번째로 이제 콤보박스 1값 들어가야 되고요. 5월 is blank 이 값들을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selected 값도 들어가 줘야 되고 5월 is blank 이 텍스트 값 들어가 줘야 되고요. 5월 is blank 카 넘버 is blank 드랍다운 1에 selected 값 요게 만약에 비어 있다면 notify 함수 또 써야겠죠? 입력 칸을 모두 채워주세요 라고 띄워서 에러 타입으로 띄울게요. 노티피케이션 타입 에러 됐죠? 그리고 아닌 경우는 이제 정상 작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끝났어요.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비어 있으면 이렇게 비어 있다라고 메시지가 뜨고요. 입력해서 전송을 누르면 이제 주차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메일이 오겠죠. 아웃룩에 한번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메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담당자가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주차 등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면 누르면 메인 화면이 뜨고요. 닫기 누르면 꺼지고 기다리면 또 내비게이트가 되겠죠. 생각보다 간단한 앱인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게 외부 컴포넌트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인앱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중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넣어도 한 앱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입력하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 다양하게 앱을 개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